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900톤급의 대규모 소각장을 지어 인천 일부 지역과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까지 함께 처리하겠다고 해 이른바 광역화 논란을 불러왔던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기간 표류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앞으로 이틀간 쓰레기 대란을 앞둔 수도권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순서 이정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사업의 방향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광역화냐 단독시설이냐 사이에서 2년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시설로 추진한다면 재원 문제가, 광역화 결정에는 거센 주민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실제 부천 오정권역 일대 주민들은 소각장 광역화 논의가 시작됐던 지난 2020년부터 부천시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이라는 그 명명 아래 지하화해서 확장해서 타 지역 쓰레기까지 태우려고 하는 이 광역화 방식은 절대 불가다. 이렇게 장기간 사업이 늘어지면서 대체 후보지 공모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후속 행정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두 달 안에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게 되면 부천 대장신도시 입주와 첨단 기업 유치 등에도 잇따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노후화된 부천 소각시설과 수도권 매립 지연안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지지부진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불만이고 피해인 거죠. 단순히 어떤 시설들을 이전하고 현대화해서 옮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이 감으로써 그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줄지,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앞으로 부천시의 결정에 따라 인천 등 관계지자체의 사업 지형도 상당 부분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미 1년간 운영됐던 시민협의회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가운데 이제 부천시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부천 지역 내에서는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부천시의 소각장 건설 계획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부천시와 광역 소각장을 논의 중인 인천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소각장 후보지로 언급됐던 계양 지역의 주민들, 부천시의 결정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평 계양 지역의 쓰레기를 부천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인천시. 인천시는 우선 부천시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부천 광역 소각장 건립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천 광역 소각장 건립 계획이 무산된다면 이에 맞는 다음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소각장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부평과 계양 지역에서 최적의 소각장 장소를 찾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천시의 정확한 결정이 나와야 그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까지 소각장 건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과 맞닿은 계양 지역입니다. 부천 광역 소각장이 논의되기 이전 부평 계양 지역의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인데요. 최근 부천 광역 소각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 부평 계양 지역 내에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면 과거 언급됐던 계양 지역이 후보지로 또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부천 광역 소각장을 자신했는데 실제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해결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발표만 못하는 것뿐이다. 다 해결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철석같이 믿고 마음 편히 지내다가 저희께 이제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지금 아이들 보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거 반대 운동까지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계양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소각장 관련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제기한 비용 환수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2020년 인천시 특정감사에서 계양산성박물관 건립공사 시공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검사로 공사비가 과다 지출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같은 해 6월 계양산성박물관 시공을 맡았던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억 1천여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21년 4월 인천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공사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려지게 됐는데요. 황순남 부의장은 막대한 세금으로 박물관을 지었지만 계양구의 부주의로 사업비 중 일부가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시 행정체제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등 현행 2군 8구 체제를 2군 9구 체제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이 외에도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와 특별교부세 300억 원 지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사라졌던 종합허가과가 부활하면서 김포시의 민원 처리 과정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 종합허가과는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해 부서별 상호 공유제를 도입해 각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종합허가과 8개 신무팀 협의를 통해 민원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고 처리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을 활용해 처리 과정을 단축합니다. 김포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평구의회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평구의회 정혜지 의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부평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법정 문화도시이지만 해당 사업이 끝난 후에도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청년문화예술 자문위원 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제10조,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 역시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문화도시 부평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완 사항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행정에 닿기 어려워서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을 담지 못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과 정책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참여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서 기존의 조례안을 효능감 있게 만들 수 있고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로 인해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증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평구의 문화예술가 청년을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평구의회 정혜지 의원이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써온 마스크를 벗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가을 독감의 우려까지 남아있어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는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 등 사흘간의 연휴가 잇따라서 야외 나들이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많아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의 방역 거리를 잘 지키되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겠죠.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는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길고 길었던 감염병의 위기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27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89명으로 전날보다 1,500여 명 늘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14%,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7.3%를 기록 중입니다. 같은 날 경기 지역도 11,3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날보다 7,200여 명이 증가했는데요. 감염병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20.1%,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10월 한 달간 인천 시티투어 버스 요금을 50% 할인합니다. 인천 시티투어 버스 이용객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레트로 노선과 바다 노선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인천 레트로 노선은 차이나타운과 신포국제시장 등 인천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이며 바다 노선은 인천대교를 지나 왕산마리나와 을왕리 해수욕장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시티투어 버스의 자세한 코스와 운행 시간은 인천 시티투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역 현안 과제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의원 간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양 경기장 유휴 부지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과 효성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국12 예산 확보가 필요한 13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윤환 구청장은 계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고 참여한 의원들도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천시가 이달 말부터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은 버스 정류장에 대기하는 승객이 있는지 버스기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인천시는 지난 19일까지 인천 지역 버스 정류장 103곳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승차 버튼을 누르면 정류장 외부 LED 전광판에 승객 대기 중이라는 알림 문구가 표출되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알림 시스템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알림 시스템 운영으로 버스의 무정차 통과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